어둠이 깊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검은 천막은 거쳤지만 박순옥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실감은 온몸을 짓눌렀고 슬픔은 목구멍을 틀어막아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제대로 느낄 틈도 주지 않았죠. 남편의 영정사진이 겨우 치워지자마자 시어머니, 김영자와 시누이 이연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시어머니 김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림만 한 세월이 얼마인데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 절반을 요구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니? 순옥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온 자신에게 위자료라니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집 며느리입니다. 위자료라뇨?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이연숙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은 오빠가 일궈놓은 재산이잖아요. 언니는 그냥 얹혀 살았을 뿐이죠. 이제 오빠도 없으니 어머님과 저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순옥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죠.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집문서까지 내놓으라며 순옥을 압박했습니다. 이 집 원래 우리 명의로 돌려놓으셔야죠.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데 오빠가 억지로 바꾼 거잖아요. 이연숙의 말에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순옥은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과의 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피부치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다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순옥의 마음 속에 차가운 복수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채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순옥은 방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벽을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시린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개어 상자에 넣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뻑뻑한 나무 서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깊숙이 손을 넣어보니 맨 안쪽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희끗희끗 앉은 상자 위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순옥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수십 통의 편지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들 사이에는 빛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조그마한 아기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눈망울은 어딘가 낯익은 듯 순옥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편지의 첫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순옥의 심장을 쿵 떨어뜨리며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잊고 싶던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흐르는 남편의 고뇌와 비밀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지들을 읽어 내려가던 순옥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글자 한자 한자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8년 전 남편이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순옥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 김영자가 그 친모와 아이를 강제로 갈라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은폐하고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는 사실에 순옥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옥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자가 남편을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 그녀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의 고통이 어쩌면 김영자의 악행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김영자의 소나기에서 조종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편지 속에는 남편의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숨겨진 아들을 그리워했고 김영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맞서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물과 한숨이 편지 속 글자마다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자신을 기만한 남편에게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영자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남편의 삶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는 김영자를 향한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편지에 적힌 단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 숨겨진 아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기록해 놓았죠. 아이의 생년월일, 그리고 친모가 일했던 작은 보육원 이름까지. 그것들은 희미하지만 확실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보며 숨겨진 아들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순옥은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 현재 시어머니 김영자의 사업을 위협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선라이즈 그룹의 젊고 유능한 대표.
이도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옥은 이도현 대표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서류 속 사진에서 이도현은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함께 무언가에 대한 깊은 복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복수심이 김영자를 향하고 있음을 순옥은 직감했습니다. 선라이즈 그룹, 이도현 대표 순옥은 나지막이 이름을 을조렸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자신을 휘감아 돌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김영자의 악행으로 인해 찢겨나간 가족의 조각들이 이제 서로를 찾아 거대한 복수의 그림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도현이라는 이름에서 잊고 있던 희망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옥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무력하고 나약했던 박순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찬 떨림이었죠. 순옥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텅 빈 공간에 자신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순옥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 세월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 겪었을 아픔, 이 모든 것이 김영자와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순옥은 그들에게 통쾌하고 잔인한 복수를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압받던 세월의 응어리가 그녀의 눈빛을 차갑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고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은 김영자와 이현숙의 심장을 향해 겨눠질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비장한 마음으로 선라이즈 그룹의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차갑고 세련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대표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가 들어섰습니다. 이도현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순옥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옥 여사님,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요? 이도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의자에 앉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대표님, 저는 오늘 대표님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대표님은 제 남편 고 이성민 씨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이도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와 빛바랜 아기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남긴 유품입니다. 여기에는 대표님의 출생의 비밀과 어머님, 김영자 씨가 어떻게 그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순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아기 사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도현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경계심은 사라지고 깊은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지는 그의 잃어버린 과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란과 슬픔,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김영자 씨의 오랜 피해자입니다. 대표님과 저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싸우시겠어요? 김영자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이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그동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옥과 이도연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영자와 이현숙의 오랜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김영자 집안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도연은 선라이즈 그룹의 정보력과 재력을 활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들의 사무실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장부와 서류 더미가 책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금고에서 찾은 오래된 회계 장부를 이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몰래 기록해둔 장부예요. 김영자 씨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불법적으로 확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도연은 장부를 넘겨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현숙 씨의 이름으로 빼돌린 자금 내역도 보이네요. 두 사람은 김영자의 회사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하고 과거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움직였죠. 자료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순옥의 심장은 희열로 뛰었고 이도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건 김영자 씨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법 자금 내역입니다. 이도현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을 은닉했네요. 게다가 이현숙 씨가 그 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왔을까요?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네요.
수개월에 걸쳐 파헤쳐진 장부와 증언들은 김영자의 경고했던 위선을 산산조각 낼 치명적인 무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자와 이현숙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재산, 은닉 그리고 과거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김영자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옥과 이도연은 김영자와 이현숙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침묵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김영자와 이현숙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김영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현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도연의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불법 비자금 조성 장부, 회사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그리고 28년 전 이도현의 출생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까지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습니다. 김영자의 오랜 악행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증거 자료들은 그녀의 경고했던 위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는 위증을 통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28년 전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영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절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도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디서 감히. 이현숙은 옆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의 절규는 법정의 엄숙함을 깨뜨렸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심판은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순옥은 김영자의 절규를 들으며 지난 세월의 고통이 마침내 응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김영자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왜소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이 이현숙 또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김영자의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지만 복수의 끝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마냥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배했던 분노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이 그녀의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순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도현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영자의 악행으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순옥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순옥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을 넘어 고통을 함께하고 진실을 밝혀낸 동지로서,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보듬어줄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화해와 치유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옥과 이도현은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 재산은 김영자의 불법 비리와 횡령으로 빼돌려졌던 자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도현과 상의하여 잃어버린 가족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영자의 악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순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순옥의 옆에 서서 든든한 아들의 모습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순옥을 진정한 어머니로 여기며 깊이 의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린 것이죠. 어머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도현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들은 함께 재단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 홀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순옥은 뒤늦게 찾아온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인생의 황혼기에 찬란한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도현과 함께 걸으며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을 딛고 일어선 자신에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찾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들의 삶은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